인하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에서는 조별 발표와 그리고 개별 발표라는 이러한 논쟁점을 제시한 뒤 천자분량의 답안을 요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서술 방향을 보기 전에 인하대 논술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은 제시문은 반드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십시오. 따라서 제시문을 줄줄이 요약하지 마시고 유기적인 논거, 즉 키워드 정도만 도출하는 자료로만 활용한다. 즉 자신의 논설문에 본문을 쓴다. 이런 생각으로 답안 작성하셔야 될 것이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수용하되 이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반론하면서 매듭하느냐, 이것이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즉 채점하는 상대에게 선명한 인상의 여부를 마지막 후반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제시문의 요약이나 필자, 제시문 필자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모든 출제된 제시문들은 비판 가능하다. 이러한 탄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런 제시문의 주제와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별 발표, 개인 발표라는 글쓰기 주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글쓰기 주제를 반드시 염두에 둔 상황에서 제시문은 참고 자료로 유기적인 논거로만 활용하게 된다. 유기적 논거를 도출하는 그러한 자료로만 활용하라. 그리고 과감하게 창의적 매듭을 하셔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파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만큼 상대 논리의 대표 논거를 공격하는 이러한 방식 등으로써 창의성 그리고 자신의 사유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반드시 보여주고 답안을 매듭하거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역시 문제에서는 조별 발표와 개별 발표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시문 가에서는 고슴도치의 공존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양면적인 논거가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하대 논술의 특징인데, 문제 전체의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문은 양면적인 논거 도출이 모두 가능하도록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로의 체온을 모아 추위를 이기는 고슴도치에 주목하게 된다면 조별 과제 발표로 다른 고슴도치 가시에서 상처받기보다 추위를 혼자 견디는 용기와 노력이 결국 궁극적인 자기 발전이다. 이렇게 서술하게 된다면 개별 발표로 이렇게 논거 도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표면상으로 본다면 다와라 그리고 나와 마가 이렇게 묶이면서 다와라의 경우 조별 발표를, 그리고 나와 마의 경우 개별 발표를 지지하는 논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논거들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의 개방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군데군데 이러한 논의들의 한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논의 자체에도 역시 뒤집을 만한 소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 다의 경우 단체 경기와 역량의 결집,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협동과 안정성과 그리고 동질성을 통한 응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은 응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단체 경기인 줄다리기를 보게 될 경우 늘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그러한 인간 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힘을 더 많이 쓰고 나는 힘을 덜 쓰면서 상금은 똑같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심리는 보편적인 만큼 결국은 개별 경기가 아닌 단체 경기는 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점점 쇠퇴하는 경기 방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하에서는 소셜 다이닝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공동체 속의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소의 고독감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역으로 뒤집었을 때 자유로운 주거 공간이 상실되고 결국 사생활과 개성이 실종된다. 나아가서 쉐어하우스의 경우 개별 공간이 아닌 공유 공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청소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상호 간의 갈등의 소지를 늘 안고 있는 만큼 경쟁 관계인 학점에 있어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 서술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재심은 나에서는 인상주의 예술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춘향점과 함께 경쟁의 가치를 드러내는 지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경쟁과 개성적인 사고가 개개인의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인상주의 예술도 다른 예술가와 교류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흐와 고갱은 친구 관계였고 서로의 화풍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화풍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 예시로 들고 있는 춘향가의 경우 천재적인 개인보다 동편, 서편제를 함께 공유한 일련의 그룹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거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편제를 공유한 그룹, 그리고 서편제를 공유한 그룹의 보이지 않는 활발한 교류들이 결국은 동편, 서편제라는 양대 산맥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한 개개인의 이름으로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반론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음마에서는 팀플의 폐해와 그리고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결국 나태한 다수와 부지런한 소수로 나뉘어짐으로써 보상의 부적절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무임승차를 경계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늘 완벽한 소수와 영원한 무임승차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현실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사실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은 미안해서 다음에 주도하게 되고, 그때 주도했던 사람도 다른 사정과 불가피한 현실과 충돌하게 된다면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상호 간의 의존이 이러한 대학생활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보태고 때로 부족하거나 힘들 때 타인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인 생존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박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하게 된다면 도입부에서 가히 고솜도치의 상호 공존의 원리를 토대로 논거 1번, 논거 2번, 그리고 비판의 논거로서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시 싸잡아서 공격하면서 자기 논의를 강화하는 방법, 혹은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고솜도치의 사례를 이렇게 도입으로 쓰면서 역시 논거 1번, 논거 2번 그러면서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우려가 있지만 이것을 공격하면서 싸잡아서 이것까지 함께 공격함으로써 비판의 날을 좀 더 강하게 세울수록 답안지가 선명하고 분명하며 상대에게 높은 호소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대학 측 답안지와 그리고 학원 측에서 조금 더 강화시킨 그러한 답안지를 동시에 모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두 개의 답안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 답안 자체가 아주 매끄럽게 서술된 만큼 별도의 군더더기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조금 더 욕심을 내는 이러한 매듭은 어떻게 가능한지 부분적으로 또 수정을 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별 발표입니다. 논거 1 그리고 논거 2, 물론 이러한 양보금은 물론 이러한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뒤집는 입장, 그리고 매듭 서술 하고 있고, 다만 전체 보시게 되면 재심은 가는 나는 이런 식의 요약 서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만 가지고 철저하게 조별 발표라는 이러한 주제에 충실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조별 발표를 선호한다. 조를 편성해 힘을 응집시키면 학습 효과도 높고 발표 준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슴도치가 서로의 최후를 모으고 추위를 이길 수 있듯이 개개인이 힘을 모으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목표를 위해 여러 사람이 협동하면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협동학습의 성과에서 증명되었다. 단체 경기에서 개개인의 능력이 하나의 목표로 응집되었을 때 강한 팀이 되듯이 발표 수업에서도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발표 자료의 작성, 실제 발표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결집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조별 발표가 효과적이다. 1인 가구, 나홀로족 등이 늘어가는 사회에서 개인은 소외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셜 다이닝, 쉐어하우스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공동체 속에서의 활동은 많은 장점이 있다. 발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등 수업은 일종의 경쟁이다. 경쟁 속에서 조를 편성해 발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 서로 의지가 되고 공동체적 삶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 자세를 기를 수 있다. 반론 부분입니다. 무임승차하는 조언으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 공정하지 못한 평가 등으로 개별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별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조언으로 인해 조언 전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조별 활동의 운영 문제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별도의 논거를 토대로 해서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체온을 나눈다. 마찬가지로 조언들도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별 활동을 위한 적절한 원칙을 세우고 서로가 잘 협력하도록 각자 노력함으로써 조별 활동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 졸업 이후 사회활동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별 발표의 단점을 극복하고 협력의 장점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사회 진출을 위한 훈련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 후반부 매듭에 대해서 상대의 지지 논거, 즉 나와 정반대 입장을 어떻게 공격하면서 매듭이 가능한지 한번 이러한 시각에서 학원 측에서 매듭 부분만 답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후반부 매듭 부분입니다. 무임승차라는 조언으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 공정하지 못한 평가 등으로 개별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까지는 대학생 수를 그대로이고, 그러나 이는 영원한 무임승차자도 늘 완벽한 리더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인간의 특성을 강구한 시각이다. 누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팀원에게 의존할 수 있고, 발표를 주도한 내가, 이번에 발표를 주도한 내가 다음번에는 무임승차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불완전한 자신을 보완,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기질이 강한 화가들조차 실제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상파를 주도한 고우와 고갱은 서로의 화풍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예술성을 끌어올렸던 친구관계였다. 조별활동은 서로가 협력하면서 사회 진출을 위해 공동체 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무임승차를 공격하면서 역시 화가의 이야기까지 자신의 논거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매듭할 수 있다. 상대의 논거는 언제든지 뒤집으면 내 자신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개별 발표의 경우입니다. 개별 발표를 택할 것이다. 발표는 자신의 주장을 잘 드러내 상대방을 설득하는 행위인데, 실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도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다. 인상주의와 같은 예술사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 이념적 구속을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별 발표 유형을 선택한다면 발표자는 남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쓰고 발표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관성 있게 발표를 구성함으로써 특별한 인상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기만의 지적 모험을 수행하며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지적 희열을 느끼게 된다. 개별 발표는 성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 춘향전은 판소리건 소설이건 누구나 따라야 할 창법도 판본도 없었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가진 노력을 했어야 했고, 그 노력은 독자의 호응이라는 보상을 받았다. 개별 발표도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조별 발표와 달리 소수의 노력의 결과를 다수가 나눠 가지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게으름으로 소수가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 공정한 평가 방식은 모든 학생들이 각자 열심히 준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의 성취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조별 발표는 어려운 과제를 나눔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게 한다. 이제 반박 부분이겠죠. 그러나 조별 발표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비효율성과 피로감 같은 조별 발표의 폐해보다 적다. 혼자서 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을 의견 차이 때문에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적당한 타협으로 마무리지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일이 많다. 또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미묘한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훈련은 평가를 받지 않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에서 보시면 역시
고슴도치를 양쪽에서 모두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논거를 도출했다. 이러한 것 엿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고슴도치를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역시 상대방의 두 가지 논거를 동시에 공격하면서 후반부의 비판 매듭을 좀 더 강화시킨 학원 측의 답안 예시입니다. 여기까지는 대학 답안과 동일한 부분이고, 그러나 대표적인 협업 경기인 줄다리기에는 늘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다른 얘기에 의존해서 자신의 노력을 아끼려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가 조별 발표에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개인의 지성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고 닦는 부단한 자기 노력의 결실이다. 최근 유행하는 쉐어하우스의 경우 경쟁이 아닌 공존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 공간의 청소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심지어 경쟁 관계인 학습 과제에서 상호 간의 후회성과 자발성만 기대하는 조별 발표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고슴도치의 가시를 너무 과소평가한 방법에 불과할 것이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시험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비판적 논의를 하시라고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